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목포의 한 사립고등학교 수학 시험 문제 일부가 상위권 반만 사용하는 교재에서 출제됐다는 보도를 전해드렸죠. 이에 대해 시험을 출제한 뒤 검토를 하는 부분에 있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전남도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해 특별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최정민 기자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목포 사립고등학교 기말고사 수학 시험지입니다. 결제란에 부장과 교감 그리고 교장의 서명이 있습니다. 교사 4명이 공동으로 시험 문제를 제출한 뒤 이상이 없다는 이른바 검토 서명입니다. 하지만 참고서나 기출문제를 그대로 시험 문제로 출제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청 지침을 어겼는데도 결제가 된 것은 검토 과정이 그만큼 부실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침에는 검토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학교 재량에 맡길 뿐입니다. 평가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시킬 어떤 정책적인 방안을 더 모색해야겠다라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들어간 전남도 교육청은 다른 학년과 과목에서 같은 사례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또 다른 학교에도 참고서 문제의 시험 출제 여부와 심화반 전용 교재의 시험 출제 등을 검토하라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지만 강제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실효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 전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요. 이런 가운데 해당 학교는 지침에 위반한 문제가 2문항이고 점수 차이에 큰 변화가 없어 재시험을 치르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섬마을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전남도 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교육청은 섬마을에서 3년 이상 장기 근속한 중등교사에 대한 근무교 지역점을 우대해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고 섬 지역과 도심 학생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원어민 교사 배치 확대와 방과학교 운영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또 일부 지역에는 미래형 소프트웨어 교육 공간을 구축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남의 896개 초중고교 가운데 섬마을 학교는 11%인 97곳이며 섬 학생은 2,800여 명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를 예측하고 전남교육청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기철 참교육학부모회 전남지부장은 오늘 열린 전남교육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학령 인구 감소는 통폐합이나 교육재정 축소로 이어진다며 이를 막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 하향 조정과 놀이와 토론이 있는 수업 혁신 등 긴 안목의 정책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강이나 호수에는 녹조가 발생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영암호에도 녹조가 창궐했는데요. 이 녹조가 포함된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고 있어 해양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손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방조제의 수문이 열리자 영암호에 담겨있던 물이 바다로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호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짙은 초록색 물결이 이어집니다. 태풍의 북상을 앞두고 수위 조절을 위해 방조제 배수 관문을 열었는데 영암호에 형성된 녹조가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어간 것입니다. 이 같은 녹조는 해상을 타고 퍼져나가면서 북쪽으로 10km 이상 떨어진 목포대교에까지도 확인됐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북동쪽 해상에서 12km 떨어진 영산강 하구뚝에도 녹조가 확인됐습니다. 마치 초록색 페인트를 칠한 것처럼 녹조로 가득한데요. 악취도 굉장히 심합니다. 이렇게 녹조로 가득한 물이 바다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유속이들이 하천에서 자주 나타나는 녹조는 물에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시켜 용존 산소량을 감소시킵니다. 특히 일부 녹조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바다로 유입되면 물고기나 수중생물 등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유입됐을 때 죽고 사멸되고 분해가 되면서 산소가 소모되면서 저서생물에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하구뚝이나 방조제에서 물을 방류할 때는 녹조의 양이나 독성과 상관없이 홍수 예방을 위해 오로지 수위만 확인하기 때문에 녹조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최우선 과제는 수위 관리를 해서 홍수가 나지 않고 가뭄이 나지 않고 이게 해주는 게 목적입니다. 수질 검사는 저희가 별도로 하지 않고 환경부에서 한 번씩 채취를 해가고 있습니다. 여름철마다 찾아오는 불청객인 녹조.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방류 기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
섬의 날 기획보도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섬 지역의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소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화석 연료를 대체 신재생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것은 좋지만 이들 발전소가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해안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주민들과의 갈등도 낳고 있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병어와 민어 그리고 젖새우 등 국내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수산물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경매장 한켠에 해상 풍력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신안군 증도와 임자도 그리고 자운도 일대 등의 해상 풍력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우리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위기감 속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값 하락으로 소금 농사를 포기한 섬 지역 염전도 대부분 태양광 발전소에 자리를 내줬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원들이 이처럼 섬과 섬 인근에 집중되면서 경관 가치 하락, 주민들의 건강 피해 등 갖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동네뿐 아니라 다른 불악에서도 저것이 가차운데 우려꼴 있으면 다 반대할 거예요. 이 소리가 나고 좀 심각하다. 이 같은 갈등의 원인은 3메가와트 이상 중대형 풍력 발전 허가권을 가진 곳은 산업자원부이지만 차후 발생하는 부작용 등은 지자체나 주민들이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전남 연안에 8.2기가와트의 해상 풍력 발전소가 추진 중이어서 계획대로라면 1000개가 넘는 풍력 발전기가 전남 연안에 세워질 예정입니다. 그런 어족자원 보호 차원의 이런 곳에서는 해상 풍력을 설치를 하지 않는다, 못 한다든가 아니면 경관을 훼손하는 육상 풍력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기초자치단체 의회 권한이다. 그런데 그 의회 권한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도래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섬 지역 염전 등에는 8기가와트, 2만 5천 건의 태양광 발전소가 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늦었지만 섬과 그 연안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시군의회 그리고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 섬의 활용과 그 보존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지금까지 KBS 9시 뉴스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